포스코 칼럼입니다. 제가 다시는 이 포스코 갖고 논평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어제 칼럼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하게 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형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들의 잔치. 제가 영화를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 좀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꽤 오래전 일인데 제가 배우 이름을 잘 몰라서 이게 제대로 지금 외워지는지 모르겠네요. 김윤식 있죠. 이정재, 그리고 김수현, 아주 젊은 남성 배우 김수현 맞죠? 그리고 김혜수, 그리고 전지현 맞죠? 그 배우들이 아주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물론 아주 훌륭한 배우들이니까. 근데 저는 그 배우들이 어우러져서 만드는 이 도둑들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그 와이어 연기 장면이 진짜 아주 멋졌어요. 와이어를 타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김윤식도 와이어를 타고 연기를 펼쳤고, 또 전지현도 와이어 씬이 있죠. 김수현이 그 와이어를 딱 잡고 또 하는 장면도 있고, 또 이정재와 김혜수도 와이어 장면이 있고 그래요. 굉장한 어려운 촬영 장면일 텐데 스턴트 대역을 썼나 싶기도 한데, 아마 이 배우들의 그 특성을 감안하면 대역보다는 직접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와이어 연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영화에서의 얘기고, 실사판 도둑들에서는 와이어 같은 건 안 나옵니다. 펜 떼가지고 도둑질합니다. 굳이 와이어로 부상 당해가면서 죽을 각오로 그렇게 도둑질 안 해요. 요즘은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전용 헬기 타고 다니고, 골프장에서 나이스 샷 하면서 하고 다니고, 수천만 원짜리 음식을 처먹어가면서, 수백만 원짜리 양주를 처마셔가면서 펜대 한두 번 굴리는 걸로 도둑질을 합니다. 이게 실사판, 현실판 도둑들입니다. 제가 오래된 얘기라서 제가 감옥살이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감옥살이 할 때 그 도둑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다 이제 정말 생계형 도둑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도둑들도 다 자기 전문이 따로 있습니다. 소매치기도 뻑치기가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 하듯이 이 도둑들도 전문이 따로 있어요. 그 중에 빈집털이 전문 도둑하고 제가 가끔 이제 농담도 해가면서 지냈는데, 빈집털이 전문은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들어가요. 사람이 있을 때 들어가면 인사사고가 나면 자기는 그저 6개월 받으면 될 거를 3년 받고 막 이래야 되니까 자기 직업상 도저히 그건 못하겠대요. 그래서 빈집털이만 한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빈집인 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거 보면은 빈집인 줄 안돼.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그런데 사람이 딱 마주치면 어떻게 되냐? 들어갔는데 옆집 사람이 보고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참 제가, 이 친구가 시침 정말 표정도 안 변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박사님, 그때는 말이죠, 내가 이 집 주인이야 그러고 큰 소리 치면 돼요. 그럴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옆집 사람하고 터그 지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좀 거덕이 수상해서 누구세요? 내가 이 집 주인이야 왜? 하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간대요. 그러면 그때 잽싸게 도망치면 된대요. 그런데 그냥 도망치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내가 이 집 주인이야 큰 소리 치고 나면 적어도 한 몇십 분은 괜찮대. 한 10분 정도는. 그 사이에 뭐라도 주머니에 더 넣고 튄다는 거예요.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저는 지금 포스코 후추위 후보 추천위원회 7명의 이 자들이 빈집 토리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헤쳐먹다가 들켰어요. 당신들 뭐야 도둑 아니야? 하니까 이 자들이 되려 큰 소리 칩니다. 우리가 주인이야. 가만히 있어. 우리가 주인이야. 지금 이 포스코 후추위가 하는 짓이 딱 그 짓이에요. 지금 제가 이 자들을 도둑들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경찰은 포스코 임원용 호화별장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캐나다 이사회, 아르헨티나 출장, 중국 이사회 등에 대한 수사 보완 자료를 포스코에 요청했어요. 포스코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요구한 겁니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은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고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호화 해외이사회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이제 피고발인인 최정우와 16인, 세정우 외 16명을 배임 혐의로 곧 소환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7명의 이사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입건된 상태입니다. 입건은 사건이 성립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이 아무 증거도 근거도 없이 그냥 아무나 입건합니까? 범죄가 상당성이 있다. 범죄의 상당성이 있다. 이거 도둑질인 것 같아. 저거 도둑놈들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정도의 주객관적 정황이 확인이 됐을 때 비로소 사건이 성립되어서 입건을 하고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사가 아니라 수사죠. 그래서 제가 이 자들을 도둑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이런 자들을 도둑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7명 전원이 다 이제 도둑들 혐의를 받고 곧 수사받을 입건된 자들인데 이 자들이 다 또 사회이사예요. 그럼 사회이사란 건 뭐냐?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사회이사는 회사에 관련되지 않은 외부에 신망이 있는 사람들과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주이익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배임 횡령 범죄를 저지르는 끼미만 있어도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배임이라고 하는 게 회사 돈을 따르게 씀으로써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거든. 지금 이 자들이 고발당해서 입건당해가지고 수사받는 혐의가 배임 혐의예요. 이 배임은 그만큼 주주들의 이 손해를 끼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회이사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냐?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이사는 어떤 경우에도 배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들이 배임 혐의의 공범이에요, 지금. 배임 혐의의 공범인 자들. 이 자들이 근데 차기 포스코 회장을 선임하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일부 기업에 이 사회이사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 사회이사들이 사회적 특권, 나 포스코 이사야 하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통하는 이 사회적 특권과 또 억대의 연봉 또는 급여 또는 초화합한 접대 이런 것 때문에 일종의 사교 클럽으로
사교 클럽으로 사회이사 자리를 탐내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세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 전형이 바로 포스코 사회이사들입니다. 그 전형이 바로 그 포스코 사회이사들로 구성된 현재의 후추위 후보추천위원회입니다. 이 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벌였냐. 제가 이거 포스코 범대로부터 급한 제보를 받은 겁니다. 어젯밤에. 어제 저녁에 6명의 숏리스트가 발표됐어요. 김지영, 장인화, 전중선, 김지용, 장인화, 전중선, 권영수, 우유철, 김동석. 앞에 3명은 포스코 사내 인사고 뒤에 3명은 포스코 바깥의 인사라고 하는데, 이 6명이 이제 숏리스트. 이 6명 중에서 1명을 이제 포스코 차기 회장으로 뽑겠다고 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보받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후추위가 어제 오전에 5명, 애초에 5명으로 숏리스트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어요. 이 5명의 명단이 만들어졌었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리지널 본이 저녁 9시에 다시 회의를 또 열어가지고서 1명이 늘어난 6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뀌는 과정에 최정우라는 자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도 아니면서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거의 난입하다시피 들어가서 강압적으로 오리지널 본을 5명의 오리지널 본을 6명의 수정본으로 바꿨는데,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1차 오리지널 본에 들어가 있었던 유력한 후보였던 황은연이라는 사람을 2차 6명의 수정본에서 탈락시킨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범대로부터 제보를 받은 겁니다. 어젯밤에. 뭐 제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러나 제가 그동안 포스코에 대해서 쭉 논평해 오고 그동안 자료를 추적해온 것에 따르면 이 범대위의 제보가 매우 정확하고 사실에 가깝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논평하는 거예요. 자, 후보 추천위원도 아닌 최정우라는 자가, 더구나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되는 배임 혐의로 곧 경찰에 소환 수사를 받게 될 이 최정우라는 자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난입하다시피 들어가서 강력하게 후보추천위원들을 강압해서 1차 후보추천위원회가 만드는 5명의 명단에서 유력 후보 중에 1명이었던 황은연이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다른 2사람의 인물을 끼워 넣어서 후보추천위원회 수정본 6명을 만들고 그거를 어젯밤 9시에 발표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최정우에 의한 쿠데타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이래도 되는구나. 그냥 놔두면 도둑질 들켜서 감옥 가기 직전에라도 내 후임 도둑놈 임명해 놓고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 별거 아니네. 대한민국 사법기관 별거 아니네. 대한민국 주주들 별거 아니네. 우리가 도둑인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들로 다음 후보 추천하고 가라 그러네. 유력한 후보, 원래 원안에 있던 후보 빼버리고 다른 사람 집어넣고 가도 뭐 별 문제 없네.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세상이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
빈집털이범이 그렇게 큰 소리 친데 다 이유가 있어요. 야, 너 들키면 어떡해? 옆집 사람이 뭐라 그러면 어떡해? 내가 주인이야. 큰 소리 치면 돼. 지금 이 최정우와 후추위 7명, 지금 위자들이 벌이고 있는 행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서 빈집 털이하다가 들키니까 우리가 주인이야.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포스코가 주인 없는 집이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공기업, 국영기업, 공기업은 원래 주인이 없어요. 주인은 국민이고 정부인데 국민이 다 주인으로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인 없는 기업처럼 돼 있어요. 공기업은. 민간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있죠. 삼성,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주인이 있잖아요. 현대, 정주영, 정몽원, 정몽구, 정의선 주인이 있잖아요. 원래 민간기업은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자들이 설치지 못해요. 반면에 공기업, 국영기업들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가가 주인이라고 하는 형식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오너십이라고 하는 것,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서 헤쳐먹어도 나중에서 진짜 주인인 국민은 나중에서 알게 되고 분통 터지고 말 뿐이에요. KT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포스코는 달랐어요. 포스코도 국영기업으로 출발했죠. 공기업으로 쭉 있었어요. 그런데 포스코는 그 수많은 국영기업, 공기업과는 달리 주인이 확실하게 있는 공기업이었어요. 박태준이라는. 그런데 박태준 이후 포스코는 진짜 수많은 공기업처럼 주인 없는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빈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집에 최정우 같은 자가 지 공범들 와 몰고 들어가가지고 빈집털이를 6년 동안 온갖 빈집털이를 다 한 거예요. 엄청난 연봉에 초호합한 해외 이사회에 시도 때도 없이 치는 골프 접대에 회장들만 쓰는 40억짜리 초호화 별장에 직원들끼리 스톡옵션 나눠주고 자사주 매입할 때 사전 정보 가지고 불법 거래하고 이런 짓들을 집단적으로 최정우와 그 도둑들이 공범이 돼갖고서 수년 동안 저질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들켰어. 그러면 겁이 나서라도 도망가고 양심에 찔려서라도 빨리 도망을 가야 될 텐데 이것들이 도망도 안 가. 직업 똘마니 중에 하나를 어떻게든 포스코 차기 회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특권을 계속 누리겠다. 더 나가서 직업들이 6년 동안 온갖 범죄를 저질러 놨을 텐데 온갖 배임 혐의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이것들을 지 똘마니 누군가가 차기 회장이 돼야 감출 수 있다. 그래서 줄등살등 이 후추위를 직업들 판으로 만들려고 마지막까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겟은 딱 하나. 자기들이 다 구워 삶았어. 전부 다 호합한 해외 이사회 다 연루돼 있고 자회사 배임에 다 연루돼 있고 누가 들어와도 다 우리 공범이야. 그런데 딱 하나만은 안 돼. 딱 하나만은 안 돼. 딱 한 사람만은 안 돼. 2018년에 나랑 제대로 맞짱 떠갖고 내가 하도 겁이 나서 그 자를 내가 완전히 포스코에서 완전히 배제했거든. 6년 동안. 근데 그자가 안 죽고 지금 살아서 이번에 다시 도전하네. 황은현이. 그자만은 안 돼. 황은현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 죽어. 황은현이 그자는 진짜 포철 정신이 투철한 자고 국민기업 포철을 살리자고 6년 동안 범대리랑 어울려서 뛰어다녔던 자야. 그자 들어오면 너네들 다 죽어. 나도 죽어. 그러니 다른 누구라도 좋은데 황은현이만은 안 돼. 걔 빼. 그래서 1차 원본에 있던 황은현이가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것만 달랑 드러내면 이상해지니까 5명을 6명으로 바꿔가지고서 화은연희를 드러내고 다른 2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최정우의 쿠데타고 이게 후보 추천위원회의 쿠데타입니다. 이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포항 시민을 능멸하고 국가기관을 능멸하고 대통령을 기만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을 기만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배신하고 있어요. 그냥 둘 수 없어요. 이미 KT 사태를 겪었어요. KT가 똑같이 하려다가 걸렸어요. 차기 회장 선임 3개월 늦어졌지만 그거보다는 KT를 바로잡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후보 추천위원회 해체시키고 새로 구성해서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KT 아무 잡음 없이 잘 돌아가잖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3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최정우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이 최정우 커넥션, 종북 주사파 커넥션의 수괴로서 이번 쿠데타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도한 최정우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둘째, 후추위를 즉각 해체하라. 그야말로 국민기업 포스코를 완전히 정상화시키고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신망 있는 사람, 철을 아는 사람, 우리 산업구조를 아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 이 후추위 해체와 새 후추위 구성과 관련해서 제1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제대로 역할 좀 해라. 셋째, 최정우한테 노란한 자, 그리고 최정우와 이 후추위, 이 철면피들의 뻔뻔한 쿠데타를 미리 막지 못하고 방조한 자, 대통령실에 있었던 자, 대통령실에 있는 자 모두 엄중 조사하고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걸 국민들이 재계가 실감하게 된다. 대통령 권력이 무섭다는 것을 재계가 알게 되고 국민이 알게 되고 저 도둑들까지 알게 된다. 수많은 도둑들이 아직도 알박기 하고 있어서 이 도둑들을 선거 후에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포스코 후추위 쿠데타 사태를 그냥 놔두면 도둑들한테 날개 달아주는 꼴이 된다. 일벌백계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 최정우의 즉각적인 구속수사, 후추위의 해체와 새 후추위 구상, 그리고 이런 사태에 방조했거나 미리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있는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문책, 이걸 통해서 무너진 국가기강을 좀 바로잡자. 후추위 사태, 포스코 후추위 사태는 포스코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이미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미치고 있는 그런 중대사안으로 돼버렸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